요즘 투자 인사이트를 전하는 요즘 리서치,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박명석이고요. 네, 저는 한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댓글들이 괜찮게 좀 달렸어요. 네, 반응 되게 좋더라고요. 네, 멋진 스튜디오였다. 그리고 편한 대화 분위기로 풀어가니까 좋았다. 힙하다. 어휴, 저희가 약간 의도했던 그런 그렇죠.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네. 약간 좀 뿌듯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네요. 쌈 싸먹고 있네. 맞아요. 그거 보고서 시장 더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죠. 아 그래요? 네. 왜요? 보통 댓글에 부정적인 것들 달리면은 네.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아직 모두가 코스피를 믿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코스피가 더 갈 수 있다고 네. 보시는 거구나. 저도 댓글을 유심히 좀 챙겨보는 편인데 그래요? 요즘엔 좀 덜한데 그 저 방송 나온 거 중에 댓글 보면은 항상 똑같은 댓글 하나씩 달려요. 뭐요? 범죄의 도시 나오는 배우 닮았다. 아, 장희수. 네. 장희수?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 거 PDF는 다 따놓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제 다 고소 한번 들어가려고. 고소하려고? 네. 이번엔 없네요, 다행히. 네,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둘로는 이제 좀 부족하니까 이 댓글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선 핫한데 럼프형 모셔와서 시원하게 하시죠. 네. 트럼프 방구 소리만 들려도 와르르르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조선 같이 키워드를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또 이렇게 맞죠. 특별하게 이번 맞습니다. 2화의 진짜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우리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네. 이한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 주식시장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키움 리서치 센터에서 혼자 다 해먹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그러네. 제일 핫한 섹터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키움에서 조선, 방산 그리고 이제 기계 총 3가지 파트 좀 담당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요새 주가가 다들 너무 좋은데 그래서 좋은 만큼 또 정신 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왜 어쩌다가 근데 그렇게 조선방산 기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좀 궁금한 게 네. 자의로 늘려간 건가요? 아니면 타이에 의해서 어떤 알 수 없는 그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많아진 어차피 건가요? 윗분들이 방송 안 봐요. 그거는 이제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해서 반반.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연구위원님이 뭔가 그 타이의 어떤 역할을 하신 건 아니죠? 뭐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네.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네. 하나하나 맞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요. 하나하나가 다 주도주로 나오면서 맞아요.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그러면은 이제 처음 이렇게 하나씩 늘려갈 때는 네. 이 정도까지 되리라고 상상하셨어요? 이 정도까지는 상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시고 하나씩 더 일이 많아지시는 걸 보면서 우주항공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방산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일이 많아지시는데 버거우시겠다. 근데 뭔가 보람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거든요. 여기 좀 어떠세요? 네, 보람도 있고요. 일단 뭐 바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지금 정신없이 지나가가지고 이게 막 크게 체감은 안 되는데 맡은 섹터가 이제 주가가 좀 잘 되고 하는 거 보면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혹시 그러면 네. 돈을 좀 많이 버나요? 제가요? 아니 그 일이 많아졌고 네. 그쪽이 이렇게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뭔가 그거에 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있나요? 이제 뭐 외부에서 근데 좀 찾는다거나 뭐 시장에 그런 거 관심이 많아지면 이제 뭐 부가적인 기회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게 막 그게 월급에 영향을 주진 않는군요.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섹터가 잘 나가면 그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소위 몸값도 올라가니까 가끔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창 띄워놓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막 차를 살라 그러고 막 약간 그런 느낌. 막 SK 엔카 이런 데 들어가 있고 그쵸 슈퍼카랑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뭐 어디서 거금의 계약금에 제한이 왔다든가 혹시 뭐 조만간에 이직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조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댓글에 조선 얘기가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 연구위원님께서 방산 개념에서 조선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결국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때리는 건 중국이랑 이제 정상결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개념에서 결국 조선이 방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건가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휴전도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구상하는 대로 진행이 되면은 평화라는 건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이 그림대로 좀 제가 봤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수용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용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지난 거의 30년, 40년간의 전 세계에서 이거는 깨지 말자라는 불문율이 깨지게 돼요. 뭐냐? 무력으로 다른 나라 영토 침공하는 거 허용 못한다. 그러네. 이거 깨져버리는 거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 지금 먹고서 종전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대만 중국 입장에서도 야 우리 대만 침공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네.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까지 밀고 왔는데 뭐 북유럽이나 동유럽 쪽 먹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조선을 포함해서 군함 혹은 무기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중국 쪽의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할 때가 항상 그 남중국해 네,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남중국해는 해안이니까 이런 조선이라든지 군함 이런 것들이 계속 그쪽에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의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견제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K조선이 이제 방산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게 결국은 이제 지금 사실 미국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정부 때도 이제 가장 제일 견제하는 우선순위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조선업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의 조선소가 이제 수주 받는 비중이 이제 전체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거의 70% 정도 수준까지 70%나 돼요? 올라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군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나 이 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대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보유 함정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보유하는 함정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와, 그래요? 그래서 그 그러다 성능에 보니까 상관없이 그냥 머릿수로만 보면 성능은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진짜 중국 땅덩어리도 넓고 해안가도 넓으니까 조선소 그냥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는 뭐 도크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없겠네요. 두 가지 이제 땅도 넓고 네. 인건비도 싸기 때문에 사실 맞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사실 조선업은 거의 이제 인력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여가지고 맞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미국이 이제 사실 미국의 인건비나 그런 원자재 가격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국을 이제 따라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조선업은 이제 계속 좀 쇠퇴해 가고 있었고 중국은 이 조선업이 계속 올라왔고 그래서 미국의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공군이나 육군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충분히 자기들의 기술이나 이런 걸로 대처가 되는데 해군은 이게 이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제 조금씩 쇠퇴하다 보니까 그러네.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한국이 또 조선을 잘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딱 서로의 좀 니즈가 맞아가는 단계에서 이런 해군 MRO 사업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함정 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협력의 가능성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도 이제 한국의 조선업에 협력을 바란다 이런 콜을 하게 된 거죠. 네. 중국을 견제하는 지금 뭐 법안 같은 것도 미국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확실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파일을 늘려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긴 하겠어요. 네, 실제로 이제 법안을 이제 해군 준비 태세 이제 강화법 이런 이제 취지의 법안을 좀 발의를 했고 크게 세 가지인데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그다음에 중국 선사에 대한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선박 비중에 따라서 미국 항만에 이제 입항을 했을 때 부과한 수수료가 좀 달라지거든요. 와, 그래서 그렇게 다 부과해도 그냥 되는 중국 거예요?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건가?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글로벌 선사들 중에 중국에서 이제 발주를 안 맡긴 선사들이 이제 거의 없고 LNG 선을 제외하고는 이제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이나 원유 운반선이나 이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꽤 높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선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는 수주 동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원래 중국 쪽에 이런 옵션 계약으로 달려 있었던 수주들이 한국 조선소가 수주한다거나 그래서 약간 반사수혜가 지금 조금씩 서서히 이제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소들 입장에서 어쨌든 약간 한계라고 한다면 중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땅덩어리가 좀 좁아서 조선소도 몇 개 없고 그리고 또 노동력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뭐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딱 그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미국의 니즈나 이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의 직접적인 콜로 그러니까. 좀 증명이 됐고 거기에 마침 이제 국내에서 이런 특수선 쪽을 하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도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런 MRO 사업 수주를 위해서 좀 계속 준비도 했었고 작년에 이제 결국 이제 두 회사 모두 다 이제 그 라이센스를 따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또 심지어 이제 미국의 조선소까지 이제 직접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준비태세법을 발의하면서 미국 외에서도 이런 미 함정에 대한 건조를 좀 맡길 수 있게 법안 수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원래 기존의 법안은 미국 함정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지어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미국 조선소를 확보하면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투자를 검토했던 부분이 있고 하나가 머리를 진짜 잘 쓴 거네요. 그러게요. 결과론적으로.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하나그룹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그러니까요. 게 거의 흔치 않았잖아요. 하나 야구 빼고 다 잘한다니까요 요즘. 나스닥 날아갔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항공모함 태웠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오션. 오션. 뭐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그렇죠. 막 내 종목 생각만 하면 막 행복하신가 봐요. 곧 있으면 연봉 계약이니까 저게 그러네. 또 우리 한결연구원 이러면서 또 뭔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겠네요.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리포트 보셨습니까? 어떤 리포트? 하선. 맞다. 네, 어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좀 꺾은 데 있었죠. 네, 맞아요. 배에서 내려라. 하선. 하선입니까? 탑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입니까?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아직은 좀 더 타고 가도 되지 않나. 네. 저도 그 리포트 쭉 보니까 충분히 설득력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미국의 어떤 방산 개념의 조선을 다 가져올 수는 없다. 그것도 네. 맞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30년 동안 이제 대략 한 360적 정도 선박을 좀 건조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선박을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수주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쵸. 그게 한국 네. 조선소한테 돌아오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아무리 동맹국이어도 네, 다른 네. 나라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잔잔바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 그쵸. 지원함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뭐 구축함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레벨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계적으로 좀 거쳐 나가야 될 과정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좀 작은 지원함이나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레코드를 쌓아가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 MRO잖아요. 네. 뭐 조선업종 이미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개념일 텐데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MRO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MRO라는 게 이제 뭐 방산에도 이제 적용되는 개념인데 이제 메인테넌스, 리페어 앤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정비, 유지, 보수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를 만든다기보다는 뭐 고장난 거 떼우고 뭐 이런 떼우고 거. 땜질하고 막 이런 네. 것들이구나. 배도 그렇고 뭐 항공기 그다음에 전차 이런 것도 한 번 사면 이제 20년, 30년씩 쓰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한 몇 년마다 이제 예를 들면 5년 내지 뭐 한 7년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예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창정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MRO 사업의 일환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방산 시장에서 보면 전체 무기에 이제 구매하는 금액만큼의 이제 MRO 시장이 이제 애프터마켓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러네. 함정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좀 형성돼 있고 이제 미국 함정 시장의 MRO 규모가 이제 연간 한 10조 정도 되는 규모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연간 이제 그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함정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게 이제 꾸준히 이제 사업 발주가 나오면서 그래서 좀 지속성 있는 사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거네. 군대에서 총 쏘고 내무반에서 총기 수입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걸 그러니까. 이제 좀 연수를 돈 받고 늘린 하는 거다. 거죠. 우리는 저희는 그냥 강제로 하는 건데. 왜 군대 가 보면 또 그런 거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막 수통 막 이런 거. 그렇죠. 몇십 년 된 유물들을 막 내가 차고 다니잖아. 1950년대 막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런 거 우리나라 MRO 잘하니까 그걸 계속 쓰고 있겠네. 수통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무기 체계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런 이제 사업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그 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생겼고 올해는 그 사업이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MRO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이제 애프터마켓 사업에서 이제 부품 이제 갈고 하는 서비스 사업들이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방산에서도 MRO 사업들의 수익성이 이제 양산 사업들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든 이제 본인 제품을 MRO 하는 거랑 이제 본인이 만들지 않은 제품을 이제 유지 보수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 거기서의 시행착오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초기에는 조금 낮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점점 이제 레코드가 쌓이면 이제 이제 두 자릿수 마진율까지도 좀 기대해 보면 할 정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특수선 사업이 커지는 거는 꾸준히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래에는 좀 체질 개선도 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MRO 사업이 확대되는 거는 조선업의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조선업 볼 때 조선주는 10년 사이클이고 그쵸. 2년 오르고 8년 쉬는 게 조선주들의 사이클이었는데 그 사이클의 길이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2년 올라가는 사이클 뭐 4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좀 덜 흔들릴 수 있다. 이제 좀 그놈의 슈퍼사이클이 이제야 왔군요. 그 몇 년을 기다렸던 슈퍼사이클이 드디어 진짜 제대로 찾아온 것 같고 확실히 미국이 붙으니까 단위가 다르네요. 네. 일단 배 만드는 거 40조 그 중에서 10%만 가져와도 4조. 네. 근데 또 MRO 이거 그냥 유지 보수 이것만 해주는데도 그게 그 시장이 10조. 네. 네, 뭐 그것도 다 가져오진 않겠지만 그거에 네, 10%만 맞습니다. 가져와도 네. 또 1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국내 조선사 K 조선사들이 연간에 벌던 매출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팍팍팍팍 이렇게 진짜 네.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선사들 매출 기준으로 이제 국내 조선의 매출이 이제 260억 달러쯤 되는데 그럼 이제 한 30조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다 합쳐서 전체 다 합쳐서 해서 앞서 말했던 MRO나 이제 군함 시장이 이제 국내에 열린다라고 봤을 때 그 상선에 이제 적어도 30-40% 정도 되는 시장에 저희가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선업의 경쟁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아니,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 나누는 이 테이블 놓고 나는 탁상공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진짜 이제 현장에 가봐야 그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요즘 어떻게 가보셨어요, 최근에? 올해는 제가 이제 도크 탐방은 못 가봤고 네. 작년에는 이제 가봤는데 네. 지금 조선소들은 이제 굉장히 바쁩니다. 아, 그게 네. 느껴져요? 네. 오, 딱 봐도 바쁘구나. 분주하게 이제 말 움직이고 걸기가 좀 있고, 힘들고. 조선소는 이제 결국 블록을 이제 조립하는 과정인데 그 조립해야 될 블록들이 쌓여 있어요. 이 도크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까 노동용 얘기도 하셔서 생각났는데 왜 이제 항상 그게 좀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임금 문제라든지 이제 뭐 파업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었는데 그런 문제도 뭐 요즘은 딱히 없나 봐요. 일단 올해는 임단협이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임금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근데 결국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 구조가 일할 만한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조선업에서의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뭐 80년 이상도 젊은 사람으로 좀 보고 외국인 있는. 노동자들은 안 들어와요? 외국인 그래서 이제 국내 인력들이 워낙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긴급하게 이제 외국인 비자를 좀 확대를 해서 외국인 인력을 엄청 많이 들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70-80%가 전체 채용 중에 외국인 인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선사들도 이제 외국인들 인력을 수급하고 그 외국인들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케어하는 것까지 계속 이제 좀 레코드를 쌓아가면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인력의 임금 자체는 사실 이제 국내 인력 대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서 그쵸.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외국인 인력을 계속 좀 수급해 가면서 비용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 뭐 울산 그쪽이 네. 뭐 지나가는 개도 그렇죠.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 지역 GDP가 뭐 전 세계 뭐 웬만한 강대국 다 뺨 때리는 수준이었다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죠. 이제는 그래도 조금 버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겹살 먹을 거 소고기 가끔 먹고. 통영이랑 어디 충분히. 경남 울산 이런 데 이런 데. 예. 혹시 그 지역 갭 투자가 어때요, 부동산? 제가 부동산 사진 잘 모르겠네. 그쪽 지역 좋으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전에도 막 그쪽 지역 잘 나갈 때 갭 투자 유행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쵸. 이제 한번 바닷가도 있고. 나중에 시세 한번 같은데요? 탐방 네. 갔다가 시세 좀 알려주세요. 네, 좋은 꿀팁 있으면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얘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일단 그 중국이 뭐 70%라고 하셨는데 예.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고 뭐 다양한 조선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비교 우위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선업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은 이제 그런 이제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중국이 우위를 좀 가지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점유율이 크게 올라온 거고 근데 거기에 반해 이제 그래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우위의 요소는 뭐냐? 저희는 이제 좀 기술적으로 기술력이 사실 이제 중국 조선사 비해서는 좀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LNG선 뭐 이런 LNG 추진 엔진 이런 쪽에 이제 뭐 친환경 선박 이런 쪽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LNG선 기준으로는 사실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점유율을 70% 이상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70%. 예, 예. 근데 또 그 LNG선이 네. 두 개로 나뉘잖아요. 네. LNG 추진선이 있고 운반선이 있고 뭐 이렇게 나뉜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게 선박이 두 개로 나뉘는 건 아니고 이제 LNG 선은 이제 LNG 캐리어라고 해서 이제 LNG를 직접 실어서 운반하는 그쵸. 그러니까 저희 뭐 원유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원유 운반선을 쓰듯이 그런 거죠. LNG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LNG 운반선을 쓰는 거고 LNG 추진선은 선박의 이 동력원으로 원래는 이제 벙커 CU라는 그런 기름을 쓰다가 이제 그게 이제 벙커 C와 LNG를 혼합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그 둘 다 쓸 수 있는 이제 LNG 추진용 이중 연료 엔진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LNG 추진선이 운반을 할 수도 있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선박의 연료를 뭘 쓰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이제 전통 이제 벙커 CU를 쓰면 이제 컨벤션 이제 캐리어라고 하는 거고 LNG를 쓰면 LNG 운반선, 메탄올을 쓰면 메탄올 운반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뭐 암모니아를 쓰면 암모니아 운반선이 되는 겁니다. 앞글자 따서 그냥 이름을 붙이는구나. 네. 그러네요.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탱크에 실어서 움직이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기화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화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LNG 선의 좀 기술력이고, 근데 그게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그게 좀 뛰어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LNG를 싣기 위한 이제 구조 자체도 다른 이제 뭐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선박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고난이도 공정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종합해 봤을 때 LNG 운반선에는 이제 조금 더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중국이 아직까지 이거를 좀 따라잡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은 이런 이제 친환경 선박 쪽에서 계속 이제 기회 요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암모니아 운반선도 이제 최근에 막 나오기 시작한 선박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좀 더 빠르게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경쟁 우위를 좀 새롭게 열릴 만한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로스가 작은 거네요. 불량률 뭐 로스 뭐 이런 그러니까 LNG 운반할 때 뭐 액화를 시켰다가 네, 맞습니다. 그게 다시 기화가 돼서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 날아가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잘하는 거고. 근데 이게 점점 뭐 기름에서 LNG에서 암모니아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술력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난이도가 이제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이런 부식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운반할 때 실는 이제 그런 구조물 화물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물창을 설계한다고 이런 전체적인 배를 설계할 때 그런 영향을 좀 최소화하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기술력이 많이 녹아져 있는 편이고 근데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거기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좀 경쟁 우위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잘한 거네 결과론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또 제가 잘한 거네라고 생각을 했냐면 요즘 그 트럼프가 LNG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한테도 계속 내보내려고 하고. 전쟁에 또 개입한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라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LNG 트럼프 그거겠죠. 유럽 쪽에다가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사라. 그 미국도 본인들의 저렴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해외로 보내면은 그들이 원하는 거는 뭐 그걸 수도 있죠. 물가가 낮아지는 거. 에너지 공급 생산을 늘려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키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낮추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거는 뭐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뭐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정책에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시장이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푸석 꺼지는 게
결국에는 관세를 계속 이렇게 곳곳에 때리면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나 인플레이션을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이냐. 그쵸.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언젠가는 전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트럼프 옹호하시는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이 없겠느냐. 그렇죠. 에너지 가격, LNG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잡으면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확실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일이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미국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또 맞아요. ISM 제조업 내 가격 지수 보면은 그 소위 말해 심리 지표들 기대 인플레이션 다 싹 위로 스파이크 됐잖아요. 이게 그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물가 올릴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입이 되면서 지금의 지표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 기조, 또 LNG 수출 이런 것들 다 통쳐서 종합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으로 심리 지표가 막 튀면 튈수록 트럼프 입장에서 물가를 잡아서 여론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테니까 그렇죠. LNG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좀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정확하게 하고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가 과연 그런 달달한 정의를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변수긴 하죠, 그건 그것도. 아니죠. 뭐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이제 LNG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또 미국 트럼프 또 LNG 이런 것들이 다 엮이면서 지금 K조선이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딱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특수선 관련한 협력, 이제 MRO나 군함 건조 시장이 열린다라는 점에서 국내 조선사가 이제 1차적인 수혜가 기대됐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원래 잘하던 LNG선. LNG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잔고 기준으로도 이제 조선 3사들의 수주 잔고의 한 60% 정도 차지하면서 이제 핵심 선종이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 이 LNG를 신규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승인을 보류했 막아놨었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가 이제 공약으로 당선하면 즉시 이제 승인 재개하겠다라고 했었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커먼웰스 프로젝트가 이제 실제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의 이런 LNG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LNG의 이런 물동량이 늘어나고 결국은 또 LNG 운반선의 수요가 늘어나면 또 LNG 운반선 발주가 나오고 그러네. 그 발주를 가장 경쟁력 있는 선종이기 때문에 발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지금은 중국을 대상으로 좀 제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서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LNG선의 이런 발주가 계속되는 이제 과정 하에는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꾸준하게 일감을 좀 받아올 수 있다.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을 다 예측을 하고 네.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LNG 선을 이렇게 개발을 해왔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퍼즐이 다 맞춰졌을까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우리가 잘하는 걸 특화하자라는 관점에서도 그런 방향성도 있었을 테고 뭐 전략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이런 이제 조선 이제 앞으로 특수선 쪽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거에 좀 투자에 대한 검토도 해봤을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된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이런 친환경에 대한 기술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특수선 쪽에 대한 이런 과거에 이제 국내 방산 시장에서 이런 투자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물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운칠기삼 뭐 아다리? 좀 아구가 잘 맞았다. 네. 근데 진짜 트럼프가 만약에 안 됐으면은 그니까 이렇게까지 가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안 됐으면 어려웠죠. 이 정도까지는 LNG 도 아니었겠다. 좀 막힐 수 있었고. 예. 근데 또 일장일단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어쨌든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게 잘 맞은 거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가 친환경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뭐 기후 협약 탈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EU나 이제 뭐 IMO 같은 이제 국제 이제 해상 운송 이제 해사 협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이런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를 계속 이제 좀 끌고 가려는 움직임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은 조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더 넘어가는 흐름이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늦어질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근데 사실 친환경 선박이란 거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봐야 되는 거고 정말 친환경 선박이 이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항이 가능한 정도까지 나오기 전까지 그 중간에서 좀 활용할 만한 이제 LNG 운반선 같은 이제 LNG 추진선 같은 경우,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더 쓸모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장일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은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중간에 넘어가기 위한 단계로서 LNG의 이런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약간 그런 거네요. 전기차, 수소차까지 언젠간 갈 건데 네. 지금은 트럼프로 인해서 그게 약간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현대차나 기아가 하이브리드도 잘 네, 만드니까 맞습니다. 네. 그 하이브리드가 터진 거네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수주 잔고를 계속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수주 잔고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상황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감이 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결국은 그 일감이 이제 매출로 이어지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네. 지금 수주 잔고 기준으로 실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량들이 3년 정도, 이제 27년, 28년 정도까지의 이런 실적을 책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돈은 어떻게 받아요? 그 한 번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초기에 네. 이제 계약 선수금을 좀 받고, 계약금이 있겠죠. 예, 헤비테일 구조라고 해서 맞아. 꼬리가 깁니다. 그래서 선수금 조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배를 만들어서 인도를 하고 나면 나머지 잔금을 다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선사들의 재무를 보면 네. 잘 나갈수록 부채도 좀 많이 끌어다 써야 되는 부분이 그러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수금 가지고 배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추가적인 재무 조달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맨날 그 빚 갖고 얘기 맨날 하는구나. 그리고 수주잔고 이야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일감이 뭐 몇 년치 쌓였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조선주가 주가가 꺾였던 게 저가 수주로 맞아. 네. 인해서 주가 한번 몇 년째 쉬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저가 수주에 대한 리스크는 노출이 그게 이제 별로 안 돼 있어요. 과거 사이클을 보면 이제 7년에서 9년 정도 한창 잘 그때 나갔죠, 수주 저는. 잔고를 보면 대략 한 5년 정도까지 일감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매출 구조 자체가 계약한 시점에 선가는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진 건데 비용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동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5년 뒤 시점까지의 수주를 받아버리면 이 5년 뒤에 사실 비용이 어떻게 변할지 좀 이게 추정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5년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죠. 줄였구나, 3년은 그래서. 조금 이제 2, 보일만하다. 3년, 2, 3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져가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일감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전반적인 그런 전략인 거고 그리고 이런 전략이 지금 좀 잘 먹히고 있는 부분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LNG 발주가 계속 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국내 조선사가 1년에 인도할 수 있는 LNG가 척수가 한 60척에서 70척 사이 정도 돼요. 미국이 다시 이제 LNG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좀 필요한 이제 선박들이 이제 연간 LNG 선박들이 이제 한 60척 정도 규모는 이제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간에 인도하는 만큼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수주를 급하게 받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3년치 정도 일감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를 이제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선사들이 좀 더 협상력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선가도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결국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흑자로 돌아선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런 이익이 좀 계속 나오는 구조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기대를 더 하는 게 맞는 상황이네요. 진짜는. 뭔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조선업종 뭐 좋다더라 얘기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래저래 트레이딩을 해봤는데 제가 봤던 조선업종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어떤 거 보셨길래? 그 제일 좋다는 거 해봤죠. 근데 이러다 말겠지 하고 이랬는데 팔았는데 거기서부터 2배가 가더라고요. 네. 에이 굉장히 아쉬웠겠어요. 무슨 조선주가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와 그걸 다 깨버리더라고요. 조선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선사들도 중요하지만 기자재나 이쪽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네. 좀 어떻게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선박 가격에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제 가장 핵심이 엔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이 글로벌 수주의 70%를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친환경 선박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발주를 줍니다. 가장 이제 조선 업종에서 큰 흐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이제 계속 좀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친환경 선박 관련된 엔진도 좀 주목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LNG 운반선이나 이제 LNG 추진선에 좀 활용되는 게 본행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NG를 천연가스를 이제 액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단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로 쓰이는 게 본행제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기자재 업체들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보온병을 싣고 다니는 거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얼음 꽉 채워가지고 이제 차갑게 만든 상태로 가야 네, 로스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본행제도 많이 들어가는 거. 네, 맞습니다. 참 어려웠거든요. 이거 엄청 많잖아요. 막 그쵸. 조선 기자재 표 같은 거. 블루체인 되게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아마 보시겠죠? 보셔야 될 텐데. 이 영상 나가는 시점에 조선주 주가도 좋아야죠. 그게 문제네. 아니 지금 네. 어쨌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잖아요. 네. 막 하선 이런 네, 리포트도 맞습니다. 나올 정도로. 네. 그러면 마무리로 간단하게 뭐 투자 전략이랄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좀 좋아지는 구간인데, 네, 거기에 이제 맞춰서 사실 주가도 좀 빠르게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온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이 미국과의 협력은 사실 이제 국제 이런 외교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국내 조선사들이 좀 잘 하고 있는 상선 분야에서도 지금 계속 좀 수주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업황이 지금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꾸준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이제 비중을 늘려 나가면 올해가 마무리된 시점에는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결 의원이 참 애널리스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이제 놓는 3월 거. 초인데 네. 올해가 네. 마무리된.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그러니까. 놓는 거. 언제까지 하나 중장기적으로 봤는데. 보면 다 좋죠. 이거 진짜. 일단 거기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뭔지 아마 네. 보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많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기는 네. 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투자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셨을 것 같고, 연구위원님께서는 혹시 뭐 이런 미국 방산 네. 이런 키워드, LNG 다 붙어서 가는 조선주뿐만 아니라 뭐 어떤 미국과의 협력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나요? 역시 조선인들은 조선주를 해야 한다. 이거 뭐 준비한 거예요. 주식 시장에 딱 그게 있잖아요. 그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 근데 지금 조선주가 딱 그거 두 개 같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이자 좋은 주식, 이게 해당된다라는 거를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명언 타임이라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혹시 뭐 준비하신 거 있어요? 저는 드립도 괜찮습니다. 네. 내가 뭐 조선에 뭐다 뭐 이런 거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따로 준비는 못해가지고.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오늘 충분히 털어주셨으니까 충분히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또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즘 리서치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이 뒤따른다면 아마 3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